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충북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총 171점의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전국적인 관심사가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발명품들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잘 들리는데 말하기도 편한 마스크, 또 신호등 유리문, 안전 조각칼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를 현실화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인접한 충청북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은 철새가 날아오는 주요 하천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가와의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AI가 검출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은 청주와 직선거리로 15km에 불과해 충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권 최대 철새 도래지인 미호천에서 드론을 이용한 긴급방제가 실시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청주와 진천, 증평 지역 하천 방역에 처음으로 드론 6대를 투입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직접 멀리까지 들여보내서 빠른 시간 안에 뿌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한 5분 정도에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는 쉽게 무난하게 뿌릴 수 있습니다. 야생철새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도내 14개 하천을 관리 대상 철새 도래지로 지정하고 이 중 6곳에 통제소를 설치해 축산 차량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도내 축산 관련 차량만 4,500대에 이릅니다. 방역 당국은 주민들에게도 하천변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전체 가금 농가의 상황을 전파하고 차단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절기에 농장을 비우는 휴지기제를 결정한 62개 오리 농가에는 조기 출하를 요청했고 비상업 목적의 소규모 가금 농가에는 자발적 도태를 권유했습니다. 가금 판매업소에는 휴업 일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강화했습니다. 10월 달 정도 되면은 북방 철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래하는 그런 본격적인 시기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이제 고병원성이 가금 농가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AI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국을 휩쓸었고 2018년 3월에 다시 발생했지만 그 후 2년 8개월 동안 잠잠했습니다. 조기 방역에 실패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만큼 충청북도는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도내 상당수 군단위 지역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채 10명도 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고작 2명이 태어나는 지역도 있었는데 실제로 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70여 가구가 사는 괴산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1월 한 다문화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려 9년 만입니다. 어떤 할머니? 아 이쁘지라 뭐 몇십 년 만에 낳는다 얘기 걸고 야만 보면 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걸. 인구 3만 7천 명의 괴산군에서는 올해 들어 9달 동안 고작 54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한 달에 6명꼴입니다. 단양은 더 적은 48명, 보은은 83명으로 괴산과 단양, 보은군에서 한 달에 태어난 출생아 숫자는 채 10명이 안 됩니다. 또 7월과 9월에 괴산과 보은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고작 2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출생아 숫자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도내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신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많게는 132명까지, 충북 전체에선 514명이 감소했습니다. 개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 모두가 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편안한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전국 시군구 중 절반가량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가운데 충북에선 기존 5개 시군에서 제천과 음성군이 새로 추가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9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의 실행 윤곽이 나왔습니다. 청주시가 어제 지금까지 진행한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3일공원부터 우암산 터널까지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총 4.2km의 도로입니다. 지난 5월 이 도로를 우암산 둘레길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청주시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의 중간 현황을 발표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청주시는 양방향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 방향만 통행하게 하고 기존에 있던 반대쪽 도로는 둘레길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천여 명 중 69.5%가 둘레길 조성에 찬성했고 일방통행 운영 시 시민들이 어린이회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11월 5일 날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정되면 2022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후 세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둘레길을 조성하면 보도폭을 고려해 자전거 도로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3.6km의 우암산 등산로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또 도로 소통을 위해 어린이회관 부근은 회차로를 설치해 양방향 주행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차량 통행 없는 완전한 둘레길 조성을 선호하거나 시의 설문조사 항목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지적도 했지만 청주시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의 관문격으로 전국적인 명소인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세월 탓에 존폐의 기로에 맞았습니다. 수령 30년의 노후목이 되면서 수영도 볼품도 없어진 데다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아예 뽑아내고 어린 나무를 심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7년 충주 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사과나무 가로수길. 이후 2013년까지 5.8km 구간에 걸쳐 후지와 홍로, 홍옥 등 800여 그루의 사과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수확한 사과는 소외계층이나 복지시설에 전달돼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죠. 보기도 좋고 이런 게 전국적으로는 저희 충주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 한 사람에서도 긍지도 있고 너무 뿌듯합니다. 하지만 수령 30년이 다 돼가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거나 병해충에 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 쪽 가지를 제거하다 보니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곳곳에 죽어 잘려나간 사과나무도 즐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과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병든 나무도 많아서 예전 같은 사과나무 가로수길의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수령이 오래된 구간부터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가로수길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새로 뽑고 새로 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니면 압축을 해서 일부 구간을 집약적으로 관리하던가 등등의 방법으로 충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해마다 아낌없이 열매로 보답하던 사과나무는 이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농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업교육도 이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요즘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날아오른 드론이 잔디밭에 물을 뿌리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적은 인력으로 방제와 작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드론 사용법을 배우는 건 이제 농업교육 현장에서 필수가 됐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인력이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충북 유일의 농업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선 요즘 첨단 농업교육이 한창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해 농장을 원격 관리하는 이른바 스마트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정밀농업 중심 그리고 바이오 산업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보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폭넓은 진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전공과 아울러 대학 진학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물 쪽이 전공이긴 한데 동물 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토목 쪽도 생각하고 있어서 도움될 것 같아서. 식품 가공을 전공하는 이 학생들은 교내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식품과 원예, 바이오 뷰티 등의 분야에서도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창업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공에서 배우는 식품 공정뿐 아니라 식품 제조를 직접 함으로써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바리스타를 배워감으로써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됐고 영농 현장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첨단 농업 교육과 창업 교육까지 청주 농업고등학교의 커리큘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